우리들이 흔히 덕진 호반이라고 하면 전북대학교의 구정문에 있었던 체육시설들까지 포함해서 해마다 6, 7월이면 연꽃이 만발하는 덕진공원. 이맘때면 사람들은 이곳을 찾아 꽃향을 즐기고 오리배를 타며 쉼을 청한다. 오늘날 시민들에게 덕진공원은 일상에서 즐겨 찾을 수 있는 편안한 휴식 공간인 셈이다. 그렇다면 100여 년 전 친일파 박기순이 취양정을 짓고 공원화 사업을 하던 무렵의 덕진공원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당시 한 고등학생의 일기장에는 덕진공원에 대해 이렇게 적혀 있다. 1916년 5월 21일 일요일 맑음, 오전 10시경 친구 대여섯 명과 함께 덕진지에 가서 전주 구락부의 운동회를 보았다. 덕진은 북문밭 10열이 되는 곳으로 경철도 정거장이 있는데 오늘은 임시열차를 운행하였다. 10정보가량의 연못에는 배가 떠 있으며 주변에는 송림이 울창하고 두세 개의 건물이 있는 경치 좋은 곳이다. 오늘 운동회에서는 자전거 경주대회가 열려 수십 명의 선수들이 자기 기량을 발휘하여 열심히 달렸다. 일기는 친일파 박기순이 취양정을 짓기 1년 전인 1916년에 쓰인 것이다. 이날의 기록을 통해 덕진공원은 이미 전주 시민들의 명소였으며 운동회가 열릴 만큼 넓은 공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전거 경주대회가 열린 것을 보면 단순히 넓은 공터가 아닌 정식 운동장에 가까운 공간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원래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들이 흔히 덕진 호반이라고 하면 지금 전북대학교의 구정문에 있었던 체육시설들까지 포함해서 덕진 운동장과 덕진 연못 그 일대를 다 통칭해서 덕진 호반이라고 많이 불렀고요. 단순히 소풍이나 산책만 나오는 곳이 아니라 크고 작은 운동 경기와 모임이 열렸던 덕진공원. 시민들의 애정이 높아지면서 1920년대 후반 공원에는 변화의 바람이 찾아온다. 공원을 더 확장을 해야겠다, 더 크게 만들어야겠다 하는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덕진공원과 전북대학교 중간에다가 종합적인 운동장 하나를 개육을 합니다. 덕진공원과 인접해 있는 전북대학교. 지금은 젊음의 열기 가득한 대학 캠퍼스가 들어서 있지만 80여 년 전 바로 이곳에 대규모 스포츠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바로 덕진 운동장이다. 저는 지금 전북대학교 박물관 앞에 와 있습니다. 옛날 덕진 운동장 시절 바로 이곳에서 자전거 경기가 이루어졌던 경기장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덕진 운동장의 흔적은 정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덕진 공원 지비, 즉 덕진 운동장 건립비를 통해서 그때 당시 건립 과정이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전북대학교 1학생회관과 2학생회관 사이 비석 하나가 서 있다. 덕진공원집이라고 새겨진 이 비석은 덕진공원과 덕진운동장 건립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다. 비석 아래쪽엔 덕진운동장 건설비라는 제목의 글이 쓰여 있는데 체육시설 설립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 전주는 양호에 걸친 큰 도시이다. 인물은 날로 번창하고 모든 시설이 바야흐로 새로워지고 있으나 시민운동장만은 아직껏 건설되지 못하고 있다. 개혁을 하는 뒤에는 박정근 씨라고 하는 분이 신흥학교 교감을 하시다가 부면장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 부면장님이 그 양반이 주장이 돼서 그 덕진 그 운동장을 만들게 됩니다. 덕진 운동장 건설 계획은 해방 후 전라북도 지사를 지냈던 박정근이 당시 전주 부면장으로 취임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다. 그 시기에 전북대학교 구정문 일대에 있었던 덕진 운동장의 개발 계획하고 덕진 공원이 같이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가 열리는 곳, 그 다음에 위락, 그 다음에 쉴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이 일제강점기 때에 본격적으로 공원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운동장 건설 사업의 실무를 담당했던 박정근의 노력으로 1929년 9월 당시 전주 면장이었던 모리야마 아오타리가 조선 총독부에 공원 설치를 신청한다. 총독부는 같은 해 10월 30일 이를 인가한다. 그러면 거기다가 어떤 돈을 이제 투자를 하게끔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어떤 방법이 되든지 공원에다가 유력시설을 만들어줘야겠다 해서 토목 재력가, 전주에서 큰 재력가 미야사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미야사키라는 사람이 돈 5,000원을 내고 그 5,000원이 모자라서 지금 취향전 만들어 놓은 박기순 씨가 아까 말씀드린 박기순 씨가 3,000원을 내고 해가지고 순수한 그 후원금 가지고 공원 만들고 덕진 그 뚝을 쌌습니다. 그게 덕진 공원을 만들었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전북대 안에 자리한 덕진 공원지비에도 이 내용이 기록돼 있다. 다행히 시내의 유지 미야사키 기치조 씨가 5,000원을 쾌척하여 공사비로 충당하고 광장을 만들어 각종 도구를 설치하게 되었다. 전 부경 박기순 씨도 공익을 위하여 3,000원을 희사하여 연못 둘레에 석축을 쌓고 다리를 설치하여 넓은 도로를 개설하였다. 공원을 겸한 덕진 운동장은 일본인 사업가와 친일파 조선인의 기부금 그리고 덕진 집안의 구규림 33,000평을 대부받아 완공된다. 전주 덕진 집안의 공설 그라운드를 준공하여 개장식을 거행하고 육상 대회와 야구 대회, 축구 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근데 운동장이라는 이름은 무엇을 만들었냐 하면은 축구 경기 할 수 있는 자리, 육상 경기 할 수 있는 자리, 야구 할 수 있는 자리, 또 정구 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손님들이 앉을 수 있는 흙으로 만든 이제 그 스탠드 뭐 이런 걸 전부 만들게 되거든요. 당시 덕진 운동장 설계 도면을 현재의 위성 지도와 비교해 보면 지금의 전북대학교 박물관 위치엔 전국 코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연대학부터 학생회관까지의 공간엔 육상과 축구, 자전거 경기를 열던 주 경기장이 있었고 구정문 진입로에서 실내 체육관까지는 야구장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덕진 운동장의 유일한 증거로 남아있는 덕진 공원지비의 위치는 당시 주 경기장과 야구장 중간 지점에 세워졌다. 종합적인 운동장 성격을 띤 그러한 규모의 운동장은 우리나라 4개밖에 없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평양하고 서울하고 그 대구하고
창원하고 이렇고 전주입니다. 그중 안에서 제일 규모가 큰 것이 전주입니다. 서울 훈련원 말고 서울 운동장 말고 그만큼 의미가 있는 그런 그 운동장이었었다. 이제.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덕진공원과 덕진운동장에 모여든 인파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 덕진운동장이 들어서면서 덕진공원은 전주 시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한다.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전라북도에서는 또 전주시에서는 모든 공공행사를 그러니까 체육대회, 무슨 대회 전체적인 대회를 전부 그 안에서 소화를 시킵니다. 그 덕진원도라고 그러죠. 그 역보고 원도에는 한 달에 3번씩 4번씩 대행사가 벌어져요. 아주 호화찬란한 그 행사가 벌어집니다. 그게 운동장의 개념입니다. 공원이 개발되는 그 시점, 그 다음에 운동장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할 수 있고, 더불어서 덕진공원이 아마 시민들의 어떤 휴식처의 공간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덕진운동장은 뜻하지 않은 이유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1934년도에 일본 왕이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낳은 탄생 기념의 은사금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에 상전을 만들어라 하는 그 기금이 내려옵니다. 이거 절대적인 기금이에요. 꼭 써야 되거든. 그대로 해야 되거든. 그 공원을 전부 상전을 만들었습니다. 뽕밭. 지금 실내체육관이 있는 거 전북대학교 그 입구 있는 게 전부 뽕밭 자리입니다. 일본 천황의 명에 따라 전국에서 제일 규모가 컸던 덕진운동장은 순식간에 뽕밭으로 변했고 1949년 전북대학교가 설립되면서 운동장 부지는 학교 부지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인기가 높았던 덕진운동장은 사라져버렸지만 덕진공원에는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왔다고 하는데요. 1년에 딱 하루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특별한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5월 단오날이었죠. 덕진 연못에 가면 연꽃과 함께 어우러져 자라고 있는 식물 한 종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주로 연못 주변을 메우고 있는데 바로 창포다.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단오풍습은 덕진 연못의 오랜 명물이었다. 덕진공원에서 전주 단오 풍습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는 곳 중에 하나고요. 근데 단오제날 창포물에 이제 머리를 감는 이런 풍습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행해졌던 곳은 그 일주도로 부분에 보면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리가 이제 물이 배수되는 공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 안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공간이어서 배수되는 그 일대에서 주로 이제 머리를 감는 이런 풍습들이 진행되었고요. 창포물에 목욕을 즐겼던 장소. 사람들은 이곳을 몸을 씻는 곳이라 해서 물탕거리라 불렀다. 단오날이면 부녀자들이 몸과 마음을 씻기 위해 물탕거리로 모여들었는데 그 인파가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규모였다고 전해진다. 맛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몇 년이나 이렇게 지금 장사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는 25년? 그때는 그냥 소나무가 이렇게 그냥 여기가 막 쭉쭉 뻗어갖고 있어갖고 근내에 매놓고 이게 근내 단오 때는 근내 띄고 어려서도 댕겼지. 어렸었어요? 아 요거 살았니까. 그러면 그냥 아주 애기 있을 때부터 머리 감으러 다니셨겠구만. 그렇죠. 네. 애기 때는 이제 할머니 등에 업혀서 와서 보시고 커서는 이제 내 발로 걸어다니던 다리 못하면 천신을 못이요.
옛날에는 이렇게 안 생겼어. 다리 밑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내려와갖고 폭포가 있었어. 근데 그 폭포에서 사람들이 물 맞고 있던 게 물 맞고 온다고 그랬지 옛날에는. 예. 머리만 깎는 거잖아. 물 맞으러 간다고. 물 맞고 구슬은 피부병? 예, 피부병, 땀빼기 이런 것은 치면 났는데 그때는 열차가 있으니까 덕진역이 여기니까 뭐 임실, 남원 뭐 그런 데서 많이 와. 열차 타고 와서 여기서 자고. 나이가 좀 드신 어르신들은 덕진 연못 하면 단오날을 연상하고 바로 단오날이면 덕진 연못에 가서 창포로 머리를 감고 그리고 바로 물맞이하러 다녔습니다. 그 머리 감고 물맞이하는 곳이 덕진 연못의 북쪽, 지금의 송천동 방향의 다리 밑이라고 합니다. 옛날엔 약간 경사가 져서 폭포처럼 물이 흘렀고 거기서 물맞이를 하면 가령 부스름이라든가 일종의 피부병이 깨끗이 다 나았다고 합니다. 1년 중 가장 중요하고 꼭 빠뜨려서는 안 되는 단오날 의례를 이곳 덕진 연못에서 치렀습니다. 단오날이면 여자들뿐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가 덕진 공원으로 모여들었다. 부녀자들과 어린 아이들은 그네를 타며 덕진 연못물로 목욕을 즐겼고 남자들은 기우제를 지내며 씨름대회를 열었다. 단오제가 전주의 대표적인 명절 풍속이었던 만큼 이를 즐기기 위해 열차와 자동차를 타고 전라북도 곳곳에서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덕진공원은 그야말로 전북도민이 찾는 축제의 공간이었다. 단오날은 가장 1년 중에 양기가 제일 활발하게 시작되는 날이다 해서 단오날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네를 여자들이 나와서 치마 벌렁거리면서 한번 뛰어보는 날, 갇혀있던 사람들이 정답게 해방을 해서 한번 눈을 맞춰보는 날, 전 시민이 다 나옵니다. 머리 감기 위해서, 그리고 부스럼이 없기 위해서, 그리고 해방을 한번 막기 위해서, 사람 구경을 한번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이는 날이 덕진 공원, 즉 운동장 일대입니다. 단오날이면 사람들에게 환희와 축제의 공간이 된 덕진공원. 지금은 그 풍경을 볼 수 없지만 여전히 덕진공원엔 건강을 기원하고 행복을 염원하던 전주 사람들의 소망이 깃들어 있다. 건지산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은 함부로 나무를 벨 수 없는 신성한 조선 왕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금지된 곳이었고, 그 자락이 쭉 흘러내려서 덕진연못에 이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덕진연못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의 시선들 중에는 단순히 어떤 물이 있고 놀고 유원지적인 어떤 개념보다는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공간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단오제가 주로 덕진공원에서 이루어졌던 것도 그런 어떤 맥락의 차원이고, 언제 누가 쌓았는지 모르는 제방이 만들어진 이래 덕진공원은 전주를 보호하고 전주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공간이었다. 수많은 세월의 부침 속에서도 덕진공원은 누군가에게는 뜨거운 열정을 쏟아내는 곳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삶의 쉼표를 안겨주는 곳이 되어 사람들의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덕진공원의 모습이 참 많이 변했죠. 그러나 딱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은 아직도 전주 시민들이 즐겨 찾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 행복해하는 힐링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올 여름에도 덕진공원의 연꽃과 함께 덕진 체련의 여유를 함께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전라도에 제일 사람 많이 모이는 데가 전북대학입니다. 그리고 5월 어린이날
덕진공원 일대입니다. 종합경기장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사람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이 덕진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걸 보고 덕진은 전주의 배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동서 이렇게 남북을 가르면 덕진이 중심지가 돼요. 꼭 배꼽 비슷해요. 배꼽 같은 지역, 제일 중요한 지역.